그런 걸 마지막으로 이제 뭐 3부 정도에서 글쎄요, 사실 생태계도 조금 말씀하셨었고 네. 정부 역할 같은 것도 저희가 조금씩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한국의 생태계나 뭐 정부의 역할이나 네. 아니면 스타트업 업계의 역할 같은 데서 좀 앞으로 바라시는 게 있으시다면. 네. 아무래도 저희도 지금 정부도 많이 만나봤었고 실제로 예전에는 뭐 건보공단하고도 직접 뭐 사업도 해보려고 했었고 그다음에 한동안 보건소랑도 사업을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또 이게 확장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동안은 보건소 사업을 좀 공격적으로 하다가 어느 순간에 좀 다 좀 철수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국가 사업을 통해 가지고 뭔가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솔직히 말하면 조금의 매너리즘은 있어요. 다만 이제 제가 이제 그게 두 가지가 좀 같이 가야 될 것 같은 게 일단 소비자들 입장에서 쓰는 제품이 되면 그 다음에는 그게 기업이 됐든 또는 정부가 됐든 얘기가 훨씬 쉬워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한국에서의 어떤 프로덕트 마켓핏을 여전히 더 맞춰가려는 지금 노력들을 네. 하고 있는데 그것만 하고 나중에 딱 이제 프로덕트 마켓핏 생겨가지고 정부하고 얘기를 하려고 보면 너무 그때부터 시작을 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부터 미리미리 규제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시장이 만들어져야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저는 주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규제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규제가 이슈냐라고 봤을 때 물론 규제가 이게 좀 해소가 되면 가속화는 될 수 있지만 네. 크리티컬하진 않다고 보거든요. 거꾸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시장이 없는 게 훨씬 크리티컬한데 규제를 풀었으니까 이제 알아서 해봐라고 했을 때 과연 시장이 생길 거냐라고 보면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고 정부 입장에서 그렇다고 보면 시장을 정부가 만들어줄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헬스케어 분야는 은근히 시장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럼 보건사업에 민간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 뭔가 장을 열어주는 게 정말 냉정하게 말하면 저희 같은 국내에서 지금 디지털 헬스케어하는 업체들 입장에서 그게 시장이 돼버립니다. 네. 물론 이제 민간보험사가 시장을 만들어주고는 있지만 이 파이도 여전히 이게 또 잘 안착을 해야 되는 또 이슈가 있고요. 또 만약에 이게 잘 안착을 못하면 오히려 민간 시장에서도 그냥 말 그대로 유행으로 네. 왔다가 페이드아웃 돼버리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뭔가 그런 시장을 만들어주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네. 측면이 있고요. 네. 그게 뭐 보건사업에 쓰든 또는 아까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간 기업에서 정말 돈을 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근데 그게 비단 기업한테 기업 뭐 멱살 잡아가지고 뭐 돈 내놔라 하는 것도 사실 지속 가능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게 지속 가능한 형태, 기업 입장에서도 지속 가능한 형태로 이 비용을 쓸 수가 있는 구조를 만들 것이냐가 네. 좀 더 이제 정부 입장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조성을 하는 것도 정부 역할이고 또 그게 이제 정부가 직접 하지 말고 네. 그 잘하는 민간 네. 서비스 활용하라는 것도 많이 말씀하셨었고 네. 아까. 네. 당연히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을 거고요. 대신에 이게 처음에 민간을 그런 식으로 정부 기업 이제 사업에 참여시켰다가 발생하는 문제들을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점점 네. 과제가 이제 그 진짜 기업들을 잘 살려줄 수 있는 형태로 뭐 개선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리고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서 정부에서 지금 쓰는 R&D 비용이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과제 나오는 거 규모 봐도 그렇고요. 또 최근에 어찌됐건 벤처 캐피탈에서 실제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투자 금액을 보면 요즘 거의 대부분 뉴스들 보면 다 막 100억씩 하잖아요. 그래서 네. 아니 2-3년 전만 하더라도 그때 봤던 규모랑 지금 규모가 너무 차이가 나는 게 그만큼 정부도 지금 뭐 중기부 통해서든 또 네. 뭐 이런 뭐 팁스 통해 가지고 어쩌면 모태펀드에서 또 자금을 푸니까 또 이게 자본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스타트업 투자만 하고 끝나기엔 좀 아쉽지 않나. 네. 물론 뭐 사실 예산이라는 게 네. 그런 예산과 또 실제 이 시장 만드는 예산의 워낙에 원천 소스가 다르다 보니 쉽지는 않지만 그 헬스케어에 한해 가지고서는 정부가 재원을 네. 약간 시장의 조성을 위해 가지고 쓸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말씀이고. 특히 그게 이제 의료비 절감이라는 네. 지금 이거는 뭐 전 세계가 지금 당면한 이슈인데 이거를 한국이 어떻게 보면 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저희가 아무리 보험사 얘기를 지금 미국에서 해봐도 미국 보험사 절대 안 빠릅니다. 오히려 한국 보험사보다 네. 더 느리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도 봤을 때 민간 보험 시장에서 이게 지금 잘해서 한국에서 이런 디지털 스케어를 통한 뭐 비용 절감 또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잘 만들면 이게 역설적으로 일본보다 훨씬 빠르고요. 미국보다도 빠르게 갈 수가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네. 저는 미국이 훨씬 빠른 줄 알았는데 굳이 그렇지도 안 않습니다. 그런가 봅니다. 네. 네. 왜냐면 지금 미국에도 오스카도 뭐 네, 몇 개 네. 상징적인 사례가 있을 뿐이지 네. 실제 그게 워킹하냐는 또 두고 봐야 되는 이슈도 있고요. 뭐 저희도 보험사 얘기해 보면 뭐 한국 이상으로 굉장히 이 이해관계가 또 첨예하고요.
에트나 같은 경우도 보면 CVS에 인수되고 나서 뭐 여러 가지로 전략적인 뭐 사실 방향성이 좀 더 CVS하고 또 맞춰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CVS하고 인수를 당해가지고 이 덩치가 커지고 또 이게 시너지가 훨씬 더 날 걸로 네. 업계에선 기대하지만 네. 그 실제적인 어떤 아웃풋이 나오려면 또 시간이 걸릴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한국도 사실 정부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는 의외로 디지털 헬스케어로 앞서간다? 예전엔 너무 레토릭 같은 표현이라 생각했는데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좀 실제로 들어요. 할 수 있는 시기가 왔죠, 사실. 네, 하려고만 맞습니다. 하면. 네. 특히 보험 상품에다가 뭐 예를 들면 저희가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붙인다가 네. 뭐 한국같이 이렇게 보험 상품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막 찍어내는 나라에서는 의외로 디지털 헬스케어 테스트해보고 테스트해보고서 여러 가지 네. 잘 해보는 게 가능하고요. 네. 또 뭐 당연히 이제 저희 같은 기업 입장에서도 국내에서 보험 시장에서 그런 좋은 사례들을 잘 만들어 가면 그 사례가 이제 글로벌에서도 사실은 레퍼런스로서 작용을 하고요. 당장 제가 지금 한국, 일본만 봐도 한국 보험사랑 저희가 뭔가를 해서 결과를 내면 그게 일본 보험사에서 벤치마크 할 수 있는 레퍼런스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고요. 동남아 시장? 뭐 한국, 일본 기업들이 워낙 많이 진출해서 지금 오히려 레퍼런스를 쌓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만 보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 잘 경험을 쌓아서 네. 그걸 기반으로 해외를 나간다. 네. 그 해외도 심지어 너무 미국으로 저는 미국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동남아 가까운, 이제, 네, 일본이나 일본이든. 동남아 시장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지 않나 싶은 거죠. 네.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또 글로벌 시장 조기 진입이라고 있는데 네. 빨리 스타트업이 외국으로 가야 된다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이게 제가 사실 좀 조심스러운 표현인 게 그렇다고 글로벌만 처음에 주구장창 외치다는 네. 잘못하면 이게 뭐 비용 구조나 이런 걸 감당을 못해서 빨리 이게 기업이 망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글로벌 시장 조기 진입이라는 어떤 표현을 썼던 이유는 한국에서 만들어서 한국 시장만 타겟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을 만들기에는 네. 생각보다 투자받기도 좀 그렇죠. 어렵고요. 네. 그다음에 시장 캡이 너무 명확하고 또 이 타임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길게 잡아야 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타임라인이 길려면 시장이라도 커야 되는데 시장은 작고 타임라인은 길고 네. 하니까 VC 입장에서 투자하기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에서 통할 만한 네, 사업을 해라. 맞습니다. 대신에 네. 한국의 장점이 저희 지금 눈만 하더라도 지금 진행 중인 연구, 예를 들면 환자를 모집하고 있거나 또는 네. 뭐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거나 기획 중인 연구가 뭐 그래도 한 20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지금 75%가 한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의 교수님들이 워낙에 빠르시고요. 두 번째로는 연구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높은데 환자를 많이 봐야 돼서 바쁘세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기업이 좋은 아이디어를 들고 갔을 때 교수님들이 연구하고자 하는 니즈가 굉장히 크고요. 뭐 한 3, 4년 전에나 원격 의료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좀 뭐 분위기가 그랬는데 지금은 오히려 굉장히 여러 의사 선생님들이 디지털에서 앞서가고 싶어 하시기 네. 때문에 이해도도 높으시고 이제는. 네, 이런 연구들이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될 수 있어서 만약에 이제 지금 초기 스타트업이고 이제 뭔가 좋은 제품 역량을 발견했다. 우리가 이거를 제품화하면 이거 괜찮겠다 싶은 네. 회사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가려면 한국 시장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라는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POC라고 하죠. 프루프 오브 컨셉을 한국에서 먼저 해서 뭐 좋은 논문 쓰고 또는 뭐 데이터를 잘 만들고 그걸 데이터를 기반으로 솔직히 저는 일본 시장도 헬스케어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시장이라고 보거든요. 뭐 소비자들의 리텐션이나 또 구매에 대한 어떤 네. 그 구매력, 그다음 기업에서 임직원 건강관리 돈 쓰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좋은 시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여러 뭐 국제 정세로와는 또 별개로 헬스케어 시장으로 봤을 때 일본 시장은 저는 좋은 시장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PO 시장을 갖고 일본을 간다. 또는 한국에서 PO 시장을 가지고 뭐 에이펙 시장으로 간다. 네. 에이펙 같은 경우도 뭐 싱가포르 같이 또 거점이 되는 또 허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점 허브를 잘 활용해서 이제 진출을 하게 되면 네. 무리해서 막 처음부터 미국 시장으로 간다 해서 막 그 높은 비용 구조를 못 견뎌가지고 고사되는 거에 비해서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 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에 조기 진출하는 게 또 답일 수도 있죠. 뭐 예를 들면 지금 네오팩트 같은 경우도 미국으로 꽤 빨리 진출한 편이었었고요. 헬스리온 같은 경우도 글로벌 진출을 그래도 빨리 해서 네. 뭐 이 판매를 국내에서만 한 게 아니라 글로벌로 하고 또 한국에서의 또 예를 들면 좋은 R&D, 예를 들면 이 제품을 개발하고 이 만들어내는데 또 어떻게 보면 글쎄요, 원가 측면에서 미국의 베이스를 두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니까요. 네. 그 장점들만 쫙 조합을 해서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는 의외로 한국에서 글로벌 뻗어나갔냐라고 보면 냉정하게 말하면 정 대표님이 이제 미국에서 창업을 해서 한국으로 역으로 그쵸. 들어온 케이스다 네. 보니까 네.
저희가 그 케이스입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이 활동들을 하면서 경험을 하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한국에서 글로벌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이 정말 큰 회사가 되려면 네. 그런 글로벌 진출을 굉장히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계획을 해야 되지 않나. 왜냐면 한국에서 다 해봤는데 안 돼서 글로벌 가겠다라고 하면 이미 늦은 거예요. 네.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지금 잘 성장하고 있는 국내 스타트업들도 그런 글로벌 컴포넌트가 없이 잘 되는 기업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서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해야 될 시간이어가지고요. 이제 뭐 거의 마지막 얘기로 이제 뭐 눔코리아의 향후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대표님 뭐 개인의 어떤 뭐 개인적인 꿈이라든지 네.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눔이라는 회사가 다행히 잘 성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제가 처음에 눔에 조인할 때만 하더라도 뭐 에피컷이나 이런 것들을 입증을 해나가는 단계였다 보니까 여전히 이게 잘 될까 안 될까 네. 문제 있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잘 워킹하는 일종의 로켓 엔진 하나를 잘 만든 것 같고요. 그 엔진이 이제 여러 개가 되기를 희망을 하는 거고 거기에서 저는 한국 시장이 좀 그거에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 저희가 최근에 국립암센터랑 연구협약도 좀 발표를 했었고요. 지금 뭐 서울아산병원, 서울삼성병원, 그다음에 세브란스병원, 뭐 연세의대, 서울의대 이렇게 국내 정말 탑티어 의료기관들하고 연구를 굉장히 본격적으로 더 많이 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구 결과가 글로벌 시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사례를 만들어가는 게 저 개인적으로 네. 의사로서의 제 개인적인 희망이고요. 네. 그게 이제 회사가 이제 체중 감량에서 성장을 했지만 그다음 헬스케어 비즈니스로 들어가서 좀 더 안정적인 B2B 비즈니스의 어떤 포션을 넓혀가는데 기여하는 게 제 좀 단기적인 목표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 시장이 예를 들면 뭐 한국 됐고 그냥 미국이나 일본 이게 아니라 한국 시장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한국 시장에 이 포텐셜이 많은데 그게 더 잘 커갈 수 있는 형태로 시장이나 이 환경들이 조성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개인적인 뭐 앞으로 장기적인 꿈이라면 네. 어떤 게 있으세요? 제 입장에서도 개인적으로는 뭐 디지털 헬스케어 쪽 분야로 아마 계속 제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다행히 이 분야가 잘 커가서 뭐 모르겠습니다. 뭐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멀리까지 생각을 못 해본 게 스타트업에 있다 보니까 이게 뭐 앞으로의 6개월, 앞으로의 3개월만 해도 굉장히 긴 시간이다 네. 보니까요. 뭐 이 업계가 잘 성장해서 뭐 계속 그쪽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는 좀 기회가 많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런 기회를 좀 같이 만들어 같이 만들어 봐야죠. 가보면 좋겠고 진짜 오늘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되게 큰 변화의 어떤 변곡점에 저희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실제 준비들은 곳곳에서 많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뭔가 이제 그런 결단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네. 뭐 저희의 결단도 그렇고 이제 뭐 공공이나 정부 쪽에서의 결단도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또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면 특히 한국의 어떤 건보 재정 같은 문제 때문에 되게 늦을 것 같기도 한데 빨리 변화가 좀 만들어지면 어떻게 좋겠습니다. 결과 네. 10년 뒤에 결론이 어떻게 나던 네. 10년 전에 이런 걸 위해서 좀 노력한 사람들이 있었다 정도로는 네. 기억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영상으로 잘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뭐 거의 한 2시간 정도 얘기 나눴는데요.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뭐 마지막 혹시 하실 말 더 있으신가요, 혹시? 아닙니다. 저희 뭐 디지털 헬스케어 요즘 업계에 계신 분들하고 만나서 하는 얘기가 뭐 정말 어디 하나라도 잘 되자라는 네. 얘기를 하는 게 뭐 이제 과거엔 조금 자조 섞인 얘기들이 좀 있었다면 이제는 정말 이 시장이 잘 만들어지고 뭐 내가 너희 회사 밟아서 클게 이게 아니라 같이 성장하자라는 그 니즈가 업계 내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 네. 그 어떤 노력들 또 여러 대표님들 고생하시고 하시는 그 노력이 이제 열매를 맺는 좀 시기가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